이 이준석 대표에 대해 여야 할 것 없이 지금까지도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화면을 모아봤습니다. 전 국민 지원한다고 합의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팩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당의 입장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여야 대표라는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말이야 무슨 소비진작을 위해서 소비진작이라는 말을 피워놓으면서 그런 합의를 하고 있고 말이에요. 이게 진짜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준석 대표는 100분 만에 말 뒤집는 100분 대표, 우리 당 송영길 대표를 만나 귤맛을 뽐내던 이 대표가 국힘당에 가더니 100분 만에 귤맛을 잃고 행자가 된 것입니까? 우리 당 송영길 대표로부터 그 같은 설명을 잘 들었을 텐데 당으로 복귀하자마자 2030 청년 세대를 배신한 것입니까? 화면에 보신 것처럼 여야 가릴 것 없이 지금 이준석 대표가 공격을 받고 있는데, 근데 특히 당 내에서요, 경제 전문가로 알려진 윤희숙 의원이 당내 토론 없이 원칙을 뒤집는, 그러니까 윤희숙 의원은 애초부터 선별 지급 전 국민 다 준 거 말고 뭐 소상공인 먼저 지원하고 나머지로 뭐 하든지 이런 선별 지원을 주장했었는데, 이런 양당 합의를 당대표로 하는, 양당 합의를 당대표 보게 될지 몰랐다. 전 국민 돈 뿌리기 게임에 동조한 것이다. 이렇게 맹공격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윤희숙 의원이요. 평소에 이재명 지사 기본소득 있잖아요.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가장 강력하게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비판해온 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준석 대표가 100%의 전 국민에 대해서 지원금을 준다. 이거는 이제 포퓰리즘으로 본 거죠. 기본소득처럼. 그래서 이제 강력하게 비판을 한 거고요. 저는 이제 이준석 대표는 이제 확정적 합의가 아니고 단순하게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다. 이렇게 본인이 해명을 하지만, 그러나 이게 충분히 오해를 줄 수 있는 이런 표현이나 합의를 한 거는 분명하거든요. 앞으로 이제 좀 더 무게감 있고 신중한, 그래야만 이게 소위 일부에서 말하는 이준석 리스크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처신이 필요하다 이래 봅니다. 근데 이거는 뭐 여기까지 나온 거는 이제 주제의 사실, 그러니까 잘 알려진 사실인데, 장혜철 평론가님, 저희가 좀 뒷얘기를 좀 더 알아봐야 될 게, 이준석 대표가 아무리 그 성격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는 게, 여당에서는 지금 말 바꾸기 아니냐고 공격받고, 당내에서는 왜 독단적으로 대표가 맘대로 결정하냐 이렇게 공격을 받는 이유가 송영길 대표의 전략 전술에 당했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동일하십니까? 글쎄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송영길 대표의 제안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이게 확정적 합의가 아니다, 포괄적인 합의다,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당에 돌아가서 원내대표단과 최고 지도부와 함께 논의해서 디테일을 정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고, 반면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는 여기서 나온 합의안이 거의 최종 합의다, 확정적 합의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이제 브리핑을 할 때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 수석 대변인단이나 대표 차원에서 조금 더 친절하고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절차상의 아쉬움이 좀 남고요. 어쨌거나 많은 대선 주자나 당내 의원들이 지금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비판적 목소리를 내고 있고, 최근에 역선택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와 호흡을 잘 맞추는 거 보여줬던 김재원 최고위원도 비판 메시지를 내고 있거든요. 당내에서 이준석 대표 입지가 좀 어려워진 건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번에 이 계기라던가 좀 미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야겠죠. 소통이 잘 안 된 부분을 저는 반전의 기회로 삼아서 이 차제의 이 원내대표단이나 최고 지도부와 이준석 대표가 다시 한번 결속을 단단히 하는 계기로 삼게 되면 이게 좋은 교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준석 대표의 잘못이다, 송영길 대표의 노림수에 넘어간 것이다, 또는 대변인이 잘못 전달한 것 아니냐, 당의 의원들이 먼저 오해하고 너무 섣부르게 비판한 것이다, 지금 책임을 따지는 것보다는 어쨌거나 이 대표 출범 이후 처음으로 당에서 여러 가지 소동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데, 이걸 잘 화합하고 봉합하는 것까지가 당대표의 지도력 안에 포함되는 부분이고, 알겠습니다. 이 대표 입장에서는 나는 확정적 합의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당했다, 억울하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억울함을 내세우기보다는 이럴 때 오히려 본인이 직접 먼저 손을 내밀어서 원내 지도부나 다른 최고위원들 다독이는 리더십 보여준다면 이번 사태가 저는 대선 관리 국면에서 이준석 대표에게는 또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수습이 되느냐까지를 보고 나서 정치적 평가를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상황이 여러 뒷말이 나왔기 때문에요. 이준석 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어제 저희가 끝난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대변인이 배석을 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송 대표와의 대화 이후에 스피커폰으로 옆방에 있는 대변인들에게 전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어차피 양 당에 가서 정책을 담당하는 분들과 상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 내부에서 논의를 해야 될 거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던 것이고, 결국에는 확정적 합의가기보다는 가이드라인에 가까운 것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원내 지도부와 저의 의견은 딱 겹쳤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준석 대표 저렇게 추가적으로 설명을 또 했어요. 가이드라인에 가까운 거였다. 그럼 최 교수님, 이준석 대표는 그럼 다시 번복을 했고, 국민의힘은 전반적인 당론으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다 주는 거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다시 당론을 굳힌 겁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그걸 바꿀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요. 다만 이준석 대표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됐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준석 대표가 대표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데 위축되지 않겠어요. 당내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본인이 어쨌든 합의해서 발표까지 했는데 100분 만에 뒤집고 이러면서 본인의 어떤 리더십에 상당히 큰 상처를 입었어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이준석 대표를 계속 그런 부분에서 공격을 할 겁니다. 그리고 당내에서도 다른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게 되면 이준석 대표가 추진력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왜냐하면 최고위원들이나 다른 의원들의 의견을 전부 들어야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준석 대표가 되고 나서 당이 그를 밀어주는 것처럼 보였고, 그가 리더십을 잘 발휘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지금의 상황에서 본다면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는 한계를 보여주는 게 돼버렸기 때문에 본인이 상당히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가 얼마나 이걸 잘 깨고 나올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봐요. 앞으로 이준석 대표가 이런 다른 이슈들이 생겼을 때 이런 어떤 리스크라든지 아니면 어떤 한계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모습을 보일 거냐, 아니면 계속 이제 끌려가는 모습을 보일 거냐 하는 부분이 앞으로 본인의 정치 인생의 큰 어떤 기준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 대표는 당선 한 달 동안 모든 이슈의 중심에 설 만큼 소위 잘 나갔었습니다. 저희가 화면을 모아봤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로 이준석 후보 여성가족부와 통일부는 특임부처이고 생긴 지 20년이 넘은 부처들이기 때문에 그 특별 임무에 대한 평가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내 지도부와 저의 의견은 딱 겹쳤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화면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원희룡 지사는 당대표는 공격보다 위험 관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한마디를 했고, 노련한 송영길 대표 화술에 말려들었다. 글쎄요, 서정욱 변호사님, 결국 근데 윤희숙 의원도 비롯해서 이준석 대표를 좀 옹호하는 듯한 말이 생각보다 없었다는 건 이준석의 대표의 세가 좀 부족했다라는 판단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세가 이게 부족하다기보다 저도 이게 좀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여가부나 이제 통일부 폐지 있잖아요. 이거는 저는 상당히 두 가지 점에서 부적절한 게, 이 부분은 이제 첫째는 대선 후보의 공약으로 넘겨야 됩니다. 지금 이게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대선 후보가 이제 정부 조직 개편이나 이쪽에 재량을 줘야지, 과연 이게 지금 당대표가 하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분은 이제 개인 사견이다. 통일부 폐지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방송에 나가서. 근데 지금 당대표가 사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이게 지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는 좀 더 이게 옛날에 이준석 대표가 방송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패널은 이게 책임이 없지만, 그러게 당대표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천금보다 더 무거운 이런 이제 자리거든요. 따라서 이제 앞으로 좀 개인적인 사견은 자제하고, 그리고 이제 당대표는 원래는 이게 마이크를 직접 잡는다기보다는 대선 후보에게 무대 중심에 넘겨주고, 이걸 이제 보조해주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당대표가 너무 중심에 서는 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봅니다. 많은 언론에서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이준석 리스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직전까지는 또 국민의힘이 이준석 효과를 많이 누려왔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간과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리스크가 있었다면 효과로 그 리스크를 덮을 수 있게 이준석 대표가 앞으로 좀 여러 가지 더 잘한 행보를 보여주면 된다. 또 그런 생각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다 주는지 아니면 80%에게만 주는지, 이렇게 여야가 많이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여야만 시끄러운 게 아니라 민주당과 정부 당국, 그러니까 홍남기 부총리도 또 충돌했습니다. 오늘 화면 바로 준비했습니다.
어저께 양당 간 대표 간에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그 전국민 재난지원금 100% 줘야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정부도 작년부터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4차례 추경을 했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1년 반 지속되면서 또 피해를 꼭 소상공인들만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정부도 도민 끝에 80%로 추경을 제출했다는 말씀. 아니 피해? 길을 내는 건 정치가 내는 거예요. 정부는 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한번 잘 새겨 듣겠습니다만은 재정 운영을 그렇게 정치적으로 결정되면 그냥 따라가야 되는 그런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이현정 의원님. 네. 재난지원금 두고 여야는 뭐 합의를 했다 말았다 딴소리 하고 있는데 정부 당국은 또 당하고 민주당하고 홍남기 부총리는 또 한 소리 있고 국민들은 내가 재난지원금 얼마 받는지 언제 알 수 있는 겁니까?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당 입장대로 될 겁니다. 왜냐? 홍남기 부총리의 의견은 더 이상 변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본인이 실천을 해버렸어요. 그동안 수차례 걸쳐서 홍남기 부총리가 재정 문제 때문에 뭐 재난지원금 예를 들어 선별적으로 해야 된다. 그다음에 추경 문제도 했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당 모아서 한마디 큰 소리 해버리니까 바로 그냥 꼬리를 내려버렸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표현 쓰는 것도 정말 그한데 정말 제가 볼 때는요. 홍남기 부총리가 제 역대 경제부총리를 많이 봐왔지만 이렇게 어떤 자신의 주장과 이런 관철을 못 시키는 부총리는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 경제부총리는요. 기본적으로 이 대한민국의 국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소신이 있으면 정말 본인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본인이 사표를 던져야죠. 자, 그러지도 않으면 저렇게 이야기를 해놔놓고 나중에 가서는 또 합의해서 당 입장대로 다 관철시켜 놔놓고 또 본인이 발표를 합니다. 또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해요?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금 홍남기 부총리의 말을 국민들이 이제 신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남기 부총리 저런 주장 나중에 하면 또 당에서 이야기하면 또 본인 주장 꺾을 겁니다. 그건 수차례 봐왔고 해왔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홍 부총리가 정말 아니다 싶으면 결단을 내리십시오. 결단을 내려서 정말 재정을 지켜야 되겠다 이야기를 한다면 본인의 직을 보고 지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그렇지 못하게 하면서 또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나중에 당 입장들 하고 제가 정말 이렇게 좀 심하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너무 부총리가 당이나 이쪽 정치권에 휘둘리고 있다 이런 지점을 제가 지적드리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재난지원금 감로늘방 얘기 저희가 정리해봤는데요. 그 와중에 속보가 하나 여의도에서 들어왔습니다. 민주당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다 주자 이렇게 당론으로 결정했는데 뭔가 해석을 덧붙이자면 이준석 대표의 말 바꾸기에 대해서 뭔가 압박하는 그런 느낌도 조심스럽게 할 수가 있겠죠. 일단 민주당은 당론으로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다 주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예, 속보까지 만나봤습니다. 이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그런데 재난지원금과 관련이 있는 다음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